자, 1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왕이 제외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을 보면은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발해에 대한 문제죠. 발해. 자, 왕이 신하를 불러 흑수말갈 이 정도 나오면은 이제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서 당나라랑 통하였다. 그런데 지금 당나라의 관직을 요청하면서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았으니 이는 분명히 당나라가 공모하여 우리나라를 치려는 것이다. 이에 먼저 치자 해서 먼저 쳤던 왕이 있습니다. 당나라와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왕. 자, 발해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4명의 왕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1대, 그 다음에 2대, 3대, 그리고 쭉 내려가서 10대. 요 4명의 왕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1대 왕은 고왕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의 이름은 당연히 누구다? 발해를 건국하신 분? 대조영이시죠. 자, 동모산 쪽에 수도를 세우고 발해를 건국했다. 초기의 발해 이름은 진이었다. 자, 2대 왕은 무왕입니다. 한마디로 힘쓸 무자. 이름에서도 나오잖아요. 무왕. 자, 그럼 뭔 짓을 잘했다? 쌈질을 잘하셨죠. 그래서 이름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대무예입니다. 쌈을 잘하셨어요. 무에 출중하셨고. 자, 3대 왕은 뭐냐? 이분은 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에요. 문왕이에요. 자, 문왕은 이름은 대흠무. 자, 그리고 10대는 선왕, 성왕, 좀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착할 선자 아니지만 선왕입니다. 선왕이고 10대 선왕. 그리고 이름은 대인수.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해동성국, 당나라에서 언제 동쪽에 융성한 나라라고 부르는 해동성국이란 말을 이때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자, 일단 고왕은 건국을 하셨다. 자, 그리고 무왕, 당연히 쌈질, 대무예. 자, 그리고 당나라랑 친했다, 갈등이다. 당연히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이 발해라는 나라의 민족 구성을 보면은 많은 구성이 말갈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배층은 무슨 인이 많았다? 고구려인이 많아요. 그리고 말갈인 부족이 많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말갈은 발해에 어느 정도 흡수되고 굴복했는데 문제 유독 하나 덤비는 말갈 부족이 있어요. 이게 뭐냐? 흑수부 말갈이에요. 자, 이런 흑수 말갈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이때 흑수 말갈이 당나라랑 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렇게 되면 이건 용납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발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자, 어차피 한번 붙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싸움에서 최고가 뭐죠? 뭐 법적으로 하는 거 말고? 당연히 선빵이죠. 자, 그래서 무왕은 선빵을 날립니다. 어디로 가냐? 산동이라고도 하는데 산동반도의 덩저, 지금의 덩저, 등주를 공격을 하는 거죠. 누구를 시켜서? 장문위의 수군을 시켜서.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무왕 때 장문의 수군을 시켜서 공격한 걸 얘기합니다. 자, 동생은 대문예가 있었고, 자, 무왕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5경 15부 62주의 행정제도가 완비되었다. 이거는 이 10대 선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로 말이 안 되고, 자, 동모산 기슭에 나라를 세웠다. 뭐죠? 대조영이죠. 1대 고왕이죠. 틀립니다.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 산동의 등주, 산동 같은 얘기죠. 등주, 지금의 덩조를 공격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무왕 때 한 일이죠. 2대 무왕. 자, 그리고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동경으로 옮겨 중을 꿰었다. 자, 이렇게 수도를 옮긴 왕은 누구냐? 참고로 알아두시면 문왕 때는 당나라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긴 대립, 여긴 친선. 그리고 이 동모산에서 중경을 거쳐 상경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동경으로 또 천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상경으로 정착이 되죠. 자, 이거는 3대
문왕의 얘기다. 그로 틀리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15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발의 가장 기본적인 왕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딴 거 모르셔도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대 고왕은 건국을 하셨다. 2대 무왕은 당나라와 갈등 관계였다. 그래서 산동반도를 공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3대 문왕은 친선 관계를 맺게 되고, 이때 이제 신라 교란 흔적도 나타납니다. 신라도라고. 자, 그리고 10대 선왕 때 해동성국, 5경 15부 62주란 행정구역을 완비하고 해동성국이라 불리는 최고 전성기를 맡게 됩니다. 자, 그러면 16번 조선 후기의 동전 유통. 자, 봅시다. 조선 후기입니다. 지금 배경. 동전 유통 실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 후기가 되면은 특히 숙종 때 상평 통보.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화폐유통 전국적으로 됐다? 무조건 틀립니다. 근데 조선 후기, 그것도 숙종 때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맞아요. 자, 그래서 18세기 전반 동전 공급 부족으로 전황이 발생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전황. 이거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고, 한마디로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전황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동전을 막 찍어내요. 상평통보를 찍어내.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는 되풀이 되는데 5만원권을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많이 찍어냈어요. 근데 시중에 5만원짜리 많이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녀. 그렇게 찍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왜 시중에 돌아다니는 5만원권은 없을까? 이게 바로 전황현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돈을 찍어냈는데 돈이 돌지를 않아. 이런 현상, 돈 감음, 어떻게 보면 전황현상이죠. 이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이 5만원짜리,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당시 이제 동전, 옛날에는 부자였다는 증거가 뭐냐? 쌀이나 옷감, 토지 많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쌀 같은 건 저장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썩고, 뭐, 물 들어오면 끝장이 나고, 옷감도 막 이제 몇 년 지나면 뭐랄까, 색이 바래고. 자, 그런데 화폐는 재산 축적하기 거의 최고란 거죠. 쌓아두기만 하면 돼. 그냥 뒤주 같은 데다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화폐를 벌어서 부자들은 쓰질 않고 자꾸 축적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놔두는 돈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화폐가 또 귀해져요. 그래서 화폐 값어치는 올라버리고 없는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전환이 발생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실학자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동전을 화폐를 쓰지 말자는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실학자들이. 실학자 중 일부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 2번 맞습니다. 3번 18세기 후반 동전 후 세금이나 소장료를 납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 유통이 된 건데, 자, 19세기 전반 군사비 지출을 보완하기 위해 당백전을 주저했다. 자, 이 당백전,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당백전은 어떠한 거냐? 당백전은 무슨 대원군 때 만들어졌다? 흥성대원군 때 만들어져요. 흥성대원군. 흥성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863년에 흥성대원군의 그 당시 이항이죠. 이항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어 누구죠? 고종이에요. 근데 고종이 나이가 12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통치해. 이게 흥성대원군 통치 시절이고 이게 1863년부터 1873년이에요. 일단 19세기 전반이란 거 틀려요. 그러면 19세기 중반 이후, 후반이라고 할 수 있고 중반 이후고, 또 하나 또 틀린 건 뭐냐? 군사비 지출. 이것도 틀리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당백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이때 흥성대원군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 자, 이 흥성대원군 고종이 집권한 건 무슨 정치를 끝장낸 거다? 세도 정치가 끝난 겁니다. 이 세도 정치기 때 땅에 떨어진 무슨 권을? 왕권을 확립하자. 그래서 조선 건국 초에 만들었던 최고의 궁궐, 임진왜란 불타서 사용하지 못하는 궁궐, 그게 뭐다?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하여, 그걸 중건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많은 인력과 함께 또 하나 많은 돈이 투자돼요.
근데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이 당백전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백전한 돈은 어떠한 거냐? 당백전은 기존의 화폐의 거의 100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화폐 10,000원짜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100만 원짜리예요. 이걸 엄청나게 지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까지 좀 알아두시면 퍼펙트한 거죠. 자, 화폐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돈이 흔적만져 되는 거예요. 막 내 지갑에도 10,000원짜리 몇 장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가 몇 장 있는 거야. 그럼 이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어떻게 된다?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좀 힘들어졌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후기 유통 실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에요. 당백전은 일단 19세기 전반도 아니고 군사비 지출을 위한 게 아니라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발행되었다.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려면 전황이 발생했고 이 전황 때문에 일부 실학자들은 화폐 사용을 오히려 싫어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밑줄 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독립협회 해산된 후 대한제국은 자, 대한제국에 했던 개혁이에요.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한제국 개혁 이념은 예법을 근본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것이다.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뭐 대한제국을 개혁하면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 다 압니다. 이게 바로 광무개혁이죠. 대한제국의 개혁. 광무개혁. 자, 그리고 이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급진적이다, 점진적이다. 점진적이요. 굉장히 보수적 개혁. 한마디 크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중심이다? 황제 중심. 황제 짱이에요. 황제 짱. 그래서 전제군주제. 군주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전제군주제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혁의 이념 있잖아요. 예법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9번 신참이에요.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참조한다.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참조한다. 자, 이 광무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조법을 개혁하고 해상공부를 폐지하려 했다. 이거는 좀 공부하신 분들은 웬만큼 다 아니까 그냥 무슨 개혁인지만 얘기할게요. 자,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갑신정변.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하고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이게 광무개혁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황제는 짱이다. 황제는 최고다. 그리고 모든 군사권은 누구에게 있다? 황제한테 있다. 그래서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냐? 원수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원수부의 최고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황제죠. 고종. 고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태양력을 사용하고 건양이란 연호를 제정하였다. 이거는 을미개혁이죠. 1895년에 있었던. 자, 그리고 관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하고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건 무슨 협회다?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자, 요걸 좀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처음에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만민공동회. 자, 근데 여기에 관리들도 많이 참석을 해요. 관리도 많이 참석하니까 관리와 백성들이 참석하는 무슨 공동회로 발전한다? 만민공동회로 발전하는 겁니다. 관민공동회로 발전하죠. 그리고 여기 이 당시 98년 10월 달에 이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황제에게 올리는 그런 6가지 뭐랄까 한마디로 건의문 같은 걸 채택합니다. 그게 바로 헌의 6조였고. 자, 그래서 이건 독립협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원수부를 설치했고 여러분이 지금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대한제국의 개혁은 광무개혁이다. 그리고 광무개혁은 전제군주제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굉장히 뭐랄까 개혁적이었다. 반봉건적이었다 하면 굉장히 좀 애매해요. 오히려 이거는 무슨적 개혁이었다? 보수적 개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9번 신차 한마디로 옛날 걸 근본으로 새로운 걸 참조하자. 내용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15, 16, 17을 여러분들이 이 17번 같은 경우는 광무개혁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그러냐?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이랑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갑신정변의 내용 대충 알고 있냐? 그 다음에 갑오개혁 내용 알고 있냐? 을미개혁 내용 알고 있냐? 그리고 광무개혁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냐? 이런 것들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기출문제가 중요한 건 나올 문제가 또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번 시간 15번 같은 경우는 발해에 대한 얘기고 발해 내면요양은 꼭 알아두시라. 첫 번째 고항, 두 번째 무항, 세 번째 문항, 그 다음에 10번째 선항.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조선 후기의 동전 유통 실태에 대한 설명.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숙종 때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근데 상평통보죠. 이때 동전은 상평통보인데 좀 더 추가하자면 숙종 때 처음 만들었다 하면 또 틀립니다. 인조 때도 주저했고 효종 때도 주저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널리 유통이 됐다? 숙종 때 널리 유통이 되었다. 그리고 이 전황현상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전황현상으로 패전론을 주장하는 실학자들도 있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동전이나 세금의 소장률 납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걸 촉진한 게 또 대동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동법 같은 거. 그리고 당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동전 화폐 유통, 화폐에 대해서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시대에 최초의 화폐는 뭐다? 건원중보입니다. 이건 최초의 동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성종 때다. 이거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뭐냐?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다. 그리고 고려시대 어느 왕 때 그 화폐가 많이 만들어지냐?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조선시대 숙종하고 똑같아요. 이름은. 자, 숙종인데 이때는 그러면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 한마디로 동전을 주저하는 임시관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화폐들이 발행하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은병. 활구라 불리는 은병이 유명하더라. 그리고 이제 공양왕 때 종이지폐, 종이화폐, 저하라는 게 발행이 되더라. 요 세 개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가면 그리고 여기 숙종이나 이 고려시대에도 화폐 유통 많이 하려고 했지만 주점이나 다점만 유통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유통 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도 유통은 거의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선 후기가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활발해지는데 대표적인 돈이 상평통보고 언제부터 활발해진다? 숙종 때부터 엄청나게 활발해진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인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14, 15, 16 정리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